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의 정의와 그리고 두 원의 위치관계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원으로 만나는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 또는 또 다른 원에 대한 도형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원의 위치관계에 있어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어떠한 위치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어떠한 위치관계에 따라서 성질은 어떻게 식으로서 우리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 두 원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원이 만날 때, 그쵸? 교점을 가질 때 또 다른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또는 다른 원의 형태를 갖는 것, 수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작은 원하고 그리고 큰 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작은 원과 큰 원이 만날 때 생기는 두 개의 교점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지금처럼 작은 원과 큰 원이 이런 식으로 만날 때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우리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마찬가지로 작은 원하고 큰 원이 두 개의 교점을 가질 때,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 같이 여러 개의 또 다른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점을 지나가는. 자, 보시면은 직선은 하나로서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만 지금처럼 두 개의 교점만으로는 원을 하나 유일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원을 유일하게 하나를 결정하려면 다른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수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지금처럼 앞에는 지금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하나의 원의 방정식, 그쵸? 반정식의 일반형을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 O'에 해당하는, 그쵸? 다른 원의 방정식을 상수 K로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두고서는 0이다. 이런 형태로 묶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위의 방정식은 하나의 어떤 원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의, 그쵸? 점을 만족하는 순서상 XY 점들의 집합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역시 이러한 또 다른 원의 커다란 원을 또는 작은 원을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순서상의 점들의 집합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수 K 중간으로 해서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0, 그쵸? 두 개는 0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이 원도 만족하고 이 원도 만족하는 것, 두 개의 원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점을 의미하는, 그쵸? 교점을 나타내는 점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쵸? 나타냈을 때 x제곱하고 y제곱을 소거를 하게 되면, 즉 k라는 상수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러분 x제곱하고 y제곱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돼서 1차식의 어떠한 x하고 y에 대한 형태로 나오게 됐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교점을 지나가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즉 위에와 같은, 그쵸? 이런 형태의 현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랬을 때 이런 형태일 때 이 노란색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이기 때문에 공통현, 그쵸? 현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공통현의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그런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K가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X제곱, Y제곱이 어떤 상수배로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그쵸?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아래와 같이 점선으로, 그쵸? 이렇게 실선으로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점선으로 표시된 어떠한 두 교점을 지나가는 다른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원을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둘 수가 있고요. K 값에 따라서 교점을 지나가는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히 이것에 대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할게요. 자, 문제 같이 보시면 1번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다. 그랬을 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원과 이 원을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과 그리고 사이에 k의 어떠한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쵸? 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두 식을 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변변 빼시면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죠. 자, 그리고 2x 더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1번에서 요구하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우리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번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다. 자, 그리고 밑에 식은 x-2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4일 때, 자, 이 두 원의 교점하고 또 다른 어떤 점? 0,2를 지나가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어떤 식의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 넘겨서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k배의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4 상수 넘겨서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두 원의 앞에 원과 뒤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요. 자, 그랬을 때 어디를 지나간다? 0,2를 지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0,2를 수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k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x에다가 0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1이 되겠죠. 1제곱은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더하기 2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k배,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곱하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다가 2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그대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수를 정리해 볼게요. 5에다가 2를 빼게 되죠. 얼마인가요? 5에서 2를 빼게 되면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없어지게 되고 플러스 k는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k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서 같이 그냥 식을 전개를 할게요. 우리 어차피 2차 식을 쭉 전개를 해서 다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 3 k가 즉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4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0이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2차식 그리고 1차식 상수항들 같이 정리해 볼게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 즉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얼마예요? 더하기 12x네요. 자, 그럼 더하기 10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제곱 있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의 y제곱 있죠? 따라서 똑같이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1차식 나오는 부분이 앞에는 없네요. 그쵸? 뒤에서 y 1차식 3 그리고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6y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수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두 개면은 앞에서는 상수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뒤에 상수는 4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1 상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조금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식 전체에다가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완전제곱식 x랑 y에 관한 완전제곱식으로 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위에다가 가져다가 전개를 하면은 이쪽으로는 안 보이나요? 옆으로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식을 다시 이어서 쓸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 이쪽에다가 다시 식을 전개를 해서 쓸게요. 자, 우리 이 식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묶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넓이, 그쵸? 반지름을 알아야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5x 상수에서 필요한 거는 2분의 5니까 4분의 25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 3y니까 플러스 4분의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상수가 얼마 들어갔어요? 4분의 25 4분의 9니까 4분의 34가 지금 상수로서 쓰였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상수는 2이기 때문에 4분의 8에 해당하는 상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쓰였어요? 4분의 원래 4분의 8이었는데 4분의 34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얼마만큼 4분의 지금 보시면 8 빼게 되면 6이고 26이 되겠죠. 그쵸? 4분의 26이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4분의 26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제곱식으로 그 다음에 y-2분의 3의 제곱.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수를 썼는데요. 사실은 이쪽은 뭐예요? 4분의 26은 2분의 13이고요. 이거는 사실 r이 아니라 뭔가요? r 제곱짜리예요. 그쵸? 제곱을 했더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는 r제곱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은 얼마다? 우리가 원했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3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의 넓이도 어떻게 했는데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13, 2분의 13 파이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좀 식을 길게 썼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K값을 계산을 했어요. 누구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점을 이용해서. 그 밑으로는 사실 원의 방정식을 형태로 이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차분히 계산하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다? 3번에 A는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자, 그리고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y-5는 0이다. 그랬을 때 A 교집합 B다. 여러분, 집합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A 교집합 B 보면은 뭐예요? 공통적인 부분, 그쵸? 이 원과 이 원의 공통적인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상.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위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4가 되고요. 10이 넘어오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누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5는 0이다. 자, 변변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다가 여기는 밑에 식은 플러스 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를 다 없애면 4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다.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보시면 두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4는 우변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이다.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자, 상수가 지금 2가 쓰였기 때문에 우변에도 상수 2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2 이런 식으로. 자,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방정식 모두 중심하고 반지름을 나타내보면 얘는 원점에 0,0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1,1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교점을 가지면서 있을 때, 그쵸? 누구를 계산하고 싶다? 이것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 공통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만나는 직선거리를 갖다가 공통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를 이용을 할 거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따라서 이 노란색 공통현을 나타내는 직선을 먼저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거에서 아래식 그냥 빼시면 돼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셔도 되고,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면은 2차식 제곱하고 y제곱은 각각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2x 더하기 2y는 4다. 즉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y는 2라는, 그쵸? 이 노란색 직선을 나타내는, 공통현의 직선을 나타내는 식은 x 플러스 y는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거나 큰 원이나 작은 원이나 여러분 택하셔서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를 계산을 할 거냐? 거리를 계산을 할 건데, 자, 먼저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교점까지 이 거리는 여러분 뭔가요? 반지름하고 같죠? 그쵸? 중심에서부터 하나의 교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하고 같기 때문에 얼마다? 이거는 반지름이 루트 2가 아니라 2죠, 얘는. 그쵸? 위의 원을 택했기 때문에 반지름 2.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공통현의 방정식을 계산을 했어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직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 거리 계산은 최단거리,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수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D는 어떻게 된다? 루트에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원점에서부터 0,0에서부터
공통현에 이르는 거리이기 때문에 0 곱하기 1, 0, 0, 1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얼마다? 루트 2분의 2가 돼서 루트 2가 얼마다? 여기에 D값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보시면은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원의 중심이고 이게 하나의 교점이라고 보시면은 여기는 반지름이라서 2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현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여기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제가 지금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여기 길이도 루트 2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전체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지금은 한쪽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원의 성질에서 보시면은 원에서 현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 2등분하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반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는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전체 원하는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배를 하게 돼서 2루트 2가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구나. 자, 공통현의 길이 계산하는 거 여러분,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같이 쓸 수가 있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간의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우리 원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내용 같이 넘어갈게요. 자, 원에서는 앞에서 지금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가지 도형의 형태 기억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그리고 교점을 포함을 하는 또 다른 원의식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공통현의 방정식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더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원하고 직선은 이런 식으로 원하고 직선이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만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나면서 지금처럼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기본적으로 x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쵸? 그리고 직선은 1차식이죠. y는 이런 식의, 그쵸? 2차식하고 1차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굳이 원하고 직선이 아니더라도 어떤 함수 대 함수에서, 그쵸? 교점이라는 거는 두 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개의 2차식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즉 얘도 지나가고 이 1차식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의 어떠한 교점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1차식 y는 mx 플러스 n은 어디다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하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2차식이 나오게 돼요. 그쵸? x-a제곱, 그리고 y 대신에 mx 플러스 n 마이너스 b제곱은 r제곱, 이러한 형태의 우리 2차식 x에 관한, 지금 보시면 y가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판별식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위치를 판별할 수 있겠다. 판별식이라는 거는 2차식의 근을 판별을 하는 식이었어요. 자, 지금 이 2차식은 원하고 직선을 합성해서, 그쵸? 직선을 이 원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직선도 만족하고 원도 만족하는 것, 즉 이 교점을 의미를 하는 그러한 방정식이다. 따라서 방정식이 0보다
크다. 그쵸? 반변 이 2차식에 여기서 의미하는 기준이 되는 식은 바로 이 식이에요. 1차식과 2차식을 같이 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족하고 원을 만족하는 근이 두 개다. 공통적인 것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하나다. D가 0이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근이 하나예요. 만족하는 게 하나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2번은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지금처럼 좀 복잡한 형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케이스를 찾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는데 2차 판별식을 이용을 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2차식을 2차식이라는 게 제곱을 해서 나오는 식이고 그거를 또 판별식은 또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서 또 제곱이 들어가죠. 따라서 조금 복잡한 식으로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서도 판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쵸? 주어진 직선이 있어요.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쵸? 이러한 직선이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어딘가요, 여러분?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그러면 지금 1번과 같은 이러한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계산을 했더니 반지름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같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D가 더 멀다. 반지름보다도 훨씬 더 멀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 이게 D가. 그쵸?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판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앞에 게 쉬울 수도 있고 뒤에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원하고 직선하고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판별하는 거 꼭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러한 원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그쵸? 첫 번째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점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그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K값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풀이로 모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하고의 계산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1차식 y는 x 플러스 k라는 것을 원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즉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k가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러한 어떠한 다른 2차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상수 넘기면은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방정식에서 판별식. 자, 그런데 2kx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있겠죠. b'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러한 판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다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8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진 식이 근을 두 개를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 케이스가 되겠죠. 따라서 옮기면은 K제곱이 누구보다 18보다 작아지는 거다. 따라서 K는 얼마? 넘기면 이건 사실 K제곱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K는 루트 마이너스 3루트 2보 그리고 K 플러스 3루트 2 0보다 작다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사이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사이로 들어간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딱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제곱 마이너스 18 판별식에 해당하는 값이 딱 0이 되는 거. 즉 K는 얼마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3번은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돼야 돼요? K제곱 마이너스 18이 여기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8이었어요. 이게 0보다 클 경우, 0일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K는 마이너스 3루트 2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3루트 2보다 K가 크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2차 판별식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 2차식을 풀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또 다른 풀이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원점에 있죠. 그쵸? 0,0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R이 3인 그런 원이에요. 자, 그리고 저 직선은 식을 다시 쓰면은 x-y 플러스 k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에 그리고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곱하면은 0. 그래서 절대값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하고 D하고 그쵸? D를 지금 계산을 했더니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누구하고의 관계? 반지름 그쵸? R하고 관계를 따져서 우리 세 가지 케이스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직선이 관통하게 되는 거라서 반지름이 그쵸? 3이라는 값이 누구보다 D보다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3하고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같아지는 이러한 경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3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D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에서 벗어나는 거.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K값 계산하시면은 판별식을 한 거랑 똑같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풀이까지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넘어가서 똑같은 건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원, 그쵸?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k.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두 개의 풀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건 보시면은 y를 집어넣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것을 또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앞에 문제는 원점 0,0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문제가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원은 어떤 원이에요? 마이너스 1,3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루트 5인 이러한 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계산을 하면요. 자, 어떻게 되나요? 루트 이거는 식을 변형을 하면 2x y 더하기 k는 0 직선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루트 4 플러스 1 2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반지름인 루트 5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질 때, 그쵸?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해서 이게 D가 반지름보다 훨씬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 5보다 D의 값이 더 작아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계산하면은 위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K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루트 5예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를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그대로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절대값 한번 벗길게요.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를 각각 어떤 식으로 양변에다가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를 더하게 되면은 K는 0에서부터 10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0부터 10 사이 지금 포함은 안 하고 있어요. 총 몇 개다? 9개의 정수가 존재하겠다. 1부터 9까지. 자, 2번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번 유사한 문제인데요.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지금 단순히 거리를 계산하여라 뭐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게 직선의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의, 그쵸? 원의 중심을 지금 a, 이렇게 뒀네요. 자, x-a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은 8이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y는 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하여라. 지금 문제에서 중심은 a, 3에 있고요. 반지름은 2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 모양 변형시키면 x, y-2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a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 플러스 2 자, 그리고 반지름은 2루트 2예요. 자, D하고 R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쵸? 만나지 않아라.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럼 누가 더?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고 D인데 D가 더 커지도록 값을 계산을 하여라. 그렇게 되는 A 값의 지금 최소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루트 2죠. 절대값 A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루트 2를 양변에 각각 곱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된다?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2, 2,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마찬가지로 풀어서 계산할게요. 어떠한 절대값에 대한 수식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a-1이 4보다 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정리하면은 a는
5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나지 않기 위한 양의 정수 a의 최소값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5보다 큰 쪽으로, 그쵸? 6이라는 값을, 따라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앞에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단지 지금처럼 미지수의 위치를 다르게 줬죠? 조금 변화를 준 것 뿐인데 마치 다른 문제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수식 세우시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큰지 따지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다. 그쵸? 이거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는,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d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2차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x제곱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판별식 세우면, 자, 2kx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b'제곱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겠죠. 0보다 커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보다 커져라.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아져서 k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런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앞에 이런 식으로 d를 이용을 해서도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5번 넘어가서 문제 또 풀어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n이 만나기 위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여기서 만나기 위한, 그쵸? 말 그대로 만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판별식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어진 원은 어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직선 변형하면 어떻게 되나요? x-y 플러스 a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그쵸? d는 어떻게 돼요? 루트 1, 루트 1. 그래서 1 플러스 1. 그리고 0,0. 0, 0. 원점일 때는 사실 숫자가 간단해서 계산하기가 편해요. 0 곱하기 0, 그리고 절대값 n. 자,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2예요. 비교를 할 건데,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요.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도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지름하고 d의 관계가 d가 반지름보다 완전히 작아지게 될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n이 누구보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따라서 n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 풀면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자, 그래서 앞에 하고 등호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조금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까지 문제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문제를 푸시다가 지금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얘가 출발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아무거나 병행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는 게 원의 중심이 꼭 이렇게 원점에 있으려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쪽에 있을 경우에는 2차식보다는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두 개 다 연습하시면서 어느 쪽이 더 빠른지, 그리고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지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원의 접선에 대한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